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의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 착수 소식이 시장의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0.54% 떨어지면서 44,401선에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나스닥도 0.62% 떨어졌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하락 마감했는데요. 0.61% 하락한 6,052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지표들이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단위 노동비용 지표가 나왔고요. 예상치보다 굉장히 하락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0.8%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1.9%에 미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발표되는 지표로는 EIA에서 발표하는 단기 에너지 전망치와 WASD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농산물 가격 보고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3년물 국채이차를 통해서 단기 채권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오늘 장 마감 이후에는 게임스탑의 어닝 발표가 있다 보니까 밈주식 관련해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CEO가 살해당했다는 소식 전해주신 적 있는데요. 이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현재 총격 사건의 용의자이자 사실상 확실시되는 루이지 만지오네라는 용의자가 체포됐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체포 당시에 반자본주의 성향의 선언문을 가지고 있고 위조 신분증과 유령 총기를 소지한 채로 체포가 됐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만지오네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행동하며 자체적으로 범행 준비를 했으며 현재 체포와 증거로서는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NYPD의 DNA 테스트와 전기탄도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예정이다라고 하고 범인 같은 경우 자전거를 통해서 도주를 한 이후에 애틀란타에서 현금으로 구매한 버스 티켓으로 뉴욕에 입성한 뒤 범행을 실행했고요. 아무래도 살해 동기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업계에 대한 분노에 대한 가능성이 관련된 가능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현재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와 실탄에는 delay, dispose, denied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사실 보험회사의 클레임 거부 전술을 비판한 책이고요. 만지오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하긴 합니다. 일단 메릴랜드 출생에다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컴퓨터 및 정보과학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을 했었고요. 츄르카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4년간 근무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똑똑한 인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보험업계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오픈 AI 관련 소식인데요. 이 오픈 AI가 생성 인공지능 소라를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어주는 A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오픈AI가 동영상 생성 AI 소라를 12월 9일자로 정식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기존은 유료 구독자들도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구독자들이 많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유료 구독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즉시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블렌드 기능과 동영상 복원, 반복 생성 등 새로운 기능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과 여러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가운데 영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규제 문제로 제외가 됐고요. 현재 두 이미지를 결합해 새로운 영상을 생성하거나 텍스트 및 이미지를 기반한 동영상 생성, 그리고 영상 복원과 반복 생성이 가능하게 되게 되고요. 현재 이용 요금으로는 챗GPT 플러스 유료 구독자 같은 경우는 720p에 해당하는 해상도로 최대 5초 길이의 50개 영상 생성이 가능하고요. 챗GPT 프로 같은 경우는 월 200달러에 1080p에 해당하는 해상도와 최대 20초 길이와 500개에 해당하는 영상 생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그래도 규제와 보안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모든 AI 생성 동영상에 워터마크가 부착이 되며 업로드 자료에 대해서 18세 미만 인물, 폭력적, 성적 콘텐츠 그리고 저작권 위반에 대한 체크가 필수이며 악용 시 계정 정지 조치가 앞으로도 취해질 이야기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현재 이런 가운데 안에서 경쟁 관련된 부분에서는 구글에서는 기업용 동영상 AI 비오가 출시된 상황이고 메타 같은 경우는 무비전을 지난 10월에 발표를 하면서 현재 이런 데에 오픈 AI의 소라가 출시가 되면서 동영상 AI 시장에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새로운 기술은 늘 놀랍고 환영하지만 이게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구글은 양자칩 윌로우를 공개했습니다. 100해년이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윌로우 칩을 장착한 슈퍼컴퓨터가 5분 만에 풀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알트코인이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왜 그런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구글의 최신 양자치 윌로우 때문이다라는 평가가 왔습니다. 현재 구글이 양자치 윌로우를 발표하면서 기존 슈퍼컴퓨터가 100여 년이 걸리던 계산을 5분 만에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양자 오류율이 대폭 감소하면서 큐비트를 추가를 하더라도 오류율이 절반씩 감소하도록 개선을 했고요. 빅테크의 양자 컴퓨터 시장의 경쟁에 대해서 본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슈퍼컴퓨터 프론티어와 비교해서 압도적인 연산 속도를 보여주면서 암호화폐 관련된 계산도 풀어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랜덤 회로 샘플링 벤치마크에서 10에 24제곱년 걸리던 연산을 5분 이내에 수행을 했고 구글의 2019년에 발표했던 사카모어에 대비해서 성능이 대폭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양자 얽힘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류 문제를 대폭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실제 문제 해결 사례를 얻어진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결과는 특수 알고리즘 테스트로 얻어진 것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벤 대표 같은 경우는 실제 문제 해결 사례를 그래도 2025년 내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런 가운데 안에서 양자 컴퓨터의 시장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양자 컴퓨터 섹터가 굉장히 크게 올랐던 만큼 현재 그쪽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상황에서 IBM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50배 빠른 퀀텀 회로를 출시를 했었고 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이제 IBM 퀀텀 시스템 1이 상용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구글의 슈퍼컴퓨터 EOS를 이용해서 양자 관련 설계 속도를 향상시켰고 시스코와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시장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윌로우 공개 소식에 오늘 구글 프리마켓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소식은 보잉 관련 이슈인데요. 이 보잉이 주력 모델인 737 맥스 여객기를 다시 생산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보잉이 드디어 737 맥스 생산을 재개낸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드디어 노조 파업 동료 한 달 만에 생산 재가동이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737 맥스 같은 경우는 보잉의 베스트셀러 기종으로 이미 4,200대의 주문이 확보된 상황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생산 목표가 한 달에 38대에 해당하는 생산이 목표였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만족시키진 못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주요 과제로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형세 생산 재개의 배경에는 결국 12월 6일 날 737 맥스 생산 라인이 재가동되기 시작을 했고 팬데믹 이후에 항공 여행의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주문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에서 보잉의 원래 목표는 월 56대였고 현실적인 전망은 제프리스 분석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9대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만 동체 제거로 인해 가지고 FAA에서 제한을 걸면서 월 38대 생산으로 제한이 된 상황인데 사실상 현실적인 목표는 파업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감원으로 인해서 이런 38대에 훨씬 못 미치는 평균 29대에 해당하는 현실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대수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지금 경영 위기와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켈리 오토버그 CEO 같은 경우는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고 현재 총 직원 중 약 1만 7천여 명에 해당하는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주에서 이미 400명, 캘리포니아에서 500명 이상이 감원된 상황이라 현재 이런 가운데 안에서 가만히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뉴욕 증시에서 보잉의 주가는 소폭 상승하고 있다고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네, 보잉의 상황과 주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